네, 오늘 최종 선택 내일 전략에서는 FWS 투자자문 박상훈 대표를 모시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유효하게 봐야 할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예. 연휴 동안 해외 시장에서 굉장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독일의 총선도 그랬고요. 그리고 미국의 FMC 회의도 열렸고요. 많은 이 파고를 우리 시장이 반영을 하지 못하고 우리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2000선에서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0선 안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제 2000선 안착 여부에 대해서는 2000선에서 매물 소화를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네. 그러면 2000선 안착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은 2000선을 지난 2년 동안 맞고 떨어지고 그것이 반복돼 왔어요. 예. 사실은 더 길게는 2007년 7월 26일 날 2000을 돌파한 후로 이제까지 6년 동안을 2000을 맞고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이제 2000선이 오니까 계속 매물을 쏟아내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이 약 8조 5천억을 샀는데 그 중에 개인과 이제 기관이 계속 팔아서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망하는 바는 2000선에서 매물 소화를 충분히 겪은 다음에 결국 연말 연초에 가서는 2200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견조함이 있다. 특히 이제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물론 이제 뱅가드 물량이라든지 북핵 리스크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이 좋지 않아서 9조 원을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금 사고 있고 앞으로도 그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저점 매수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곧 10월에는 어닝 시즌이 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상반기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유럽 경기까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오히려 상향 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기업들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전부터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대치 또한 높기 때문에 웬만큼 실적이 좋아갖고는 그 실적장으로다가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까딱하다가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은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그럼 어떤 시장이 전개될 건가에 대해서 특히 양적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우리나라는 2000선을 돌파한 후에 이제 2000선을 안착할 거라고 했던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서 2008년 10월 27일 날 무려 892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08년 말부터 세계 정부가 공조를 해서 그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의 시행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약 5천조 원이라는 돈을 시장에 풀어놔서 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892부터 2011년 5월 2일 2230일까지 무려 153%가 오른 다음에 상승한 것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2년 동안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면 1800대 초반에서 1900대 후반에서 박스권에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네 번째 이제 2000대에 또 오니까 개인과 기관은 계속 매물을 쏟아냈고요. 기관이 팔은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은 개인들이 펀드를 환매한 부분이 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200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들은 웃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까딱 잘못하다가는 외국인한테 매물을 뺏기고 가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특히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축소라든지 그런 것이 연기되면서 세계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죠. 미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이틀 연속 빠졌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도 그것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크게는 우리나라가 4년 반, 2003년부터 4년 반 상승 후에 6년 조정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10년이라는 한 사이클을 새로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00선이고 뭐 1900대 중반까지도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는 그런 그런 시장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서요. 시장을 전망하는 거는 연말 연초에까지는 한 2,200~300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2014년에는 우리가 한 2,500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고 출구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2015년까지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승이 이어져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3,000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2, 3년 내에 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물량을 뺏기고 있는데 2,700~800이 가게 되면 거기서는 2007년에 그 발생했던 그 펀드붐 못지않게 그거에 한 두세 배 되는 규모의 펀드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고생하다가 지금 좀 손실이 줄어들었다고 여기서 환매하기보다는 네. 이제까지 기다렸던 만큼만 또 기다리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면 그동안에 고생한 것을 다 보상할 수 있는 시장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땐 주도주가 있기 마련인데요. 주도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시장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10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영업이익 10조 시대가 열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 국내외 증권사들이 10조는 못 미칠 것이다라는 하향 조정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그래서 좀 부진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가 10조를 사실 초과하느냐 못하느냐는 물론 시장에서는 이슈고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약간 초과하든가 약간 못하든가 그거는 우리 시장 전체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약한 모습 중에 또 하나는 2년 동안 더 길게는 6년 동안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충분히 뒷받침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풀린 돈이 적기 때문에 부력이 약해서 네.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결국은 지금은 130만 원대지만 20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시장이 1년 안에 전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는 뭐냐? 사실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지난 그 6월 25일 날 1770을 바닥으로 사실 8월 2일까지 1940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다 조정을 받아서 지난 8월 20일 날 1840까지 밀렸었는데 그 후로 외국인이 연속해서 사면서 최근에 2000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동안 장기 소외되고 장기 조정을 받았던 화학, 또 건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네. 조선 이런 것들이 시장을 그렇죠.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2008년 892부터 153% 오르는 동안에 그렇죠. 차화정을 중심으로 올랐다가 조정 기간에 이제 소형 종목들이 올랐었어요. 가치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대세 상승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장을 주도하는 것은 외국인인데 특히 지난 1월부터 7월까지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았던 대형주는 힘을 쓸 수가 없었는데 네. 지난 8월 20일 이후에 외국인이 급격하게 사면서 다시 이제 그 종목들을 다시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사는 업종 대표주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그동안 선방을 했지만 앞으로 2, 3년 동안의 시장의 그 주도주가 될 것은 오히려 지난 6년 동안 장기적으로 다 소외를 받았던 건설업종이라든지 오히려 또 그동안 2년 동안 그 조정을 받았던 화학주, 조선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승률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앞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특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내수가 굉장히 극심한 침체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내수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장기적인 플랜은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이제 9월 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윈도우 드레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윈도우 드레싱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시장이 굉장히 강한 장에서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데
시장이 굉장히 그 소강 국면에 있고 오히려 조정 국면에 있을 때는 윈도우 드레싱이 오히려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순간의 어떤 쇼크나 뭐 이런 한순간의 이벤트일 뿐이지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에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편입하지 않았던 조선화학, 건설, 증권, 은행주 등을 또 특히 이제 유통주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에 구성해 주는 것이 중장기 전략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앞으로 3년을 보면 가장 수익률이 좋을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은 지난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빠졌고 건설업 자체가 굉장히 불황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업종이 굉장히 불황을 보였는데 증시격언에 정부에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했는데 많은 그 투자자들은 특히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는 신물을 냈고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국은 정부는 주택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 부양책을 써서 부양시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주택 관련 업체가 가장 그 주식시장에서 소외됐었는데 그 반대로도 앞으로는 주택 관련 건설업체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뭐 대전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익률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 뭐 조선, 경기 민감 업종 다 올랐는데 지금 건설 업종만 못 올랐죠. 건설업은 뭐 경기 민간주이면서도 내수 업종이고 그렇죠. 또 장기 소외됐었고 또 건설업은 지금 뭐 사상 유례 없는 하락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건설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건설업의 그 시가총액이 한 대 10%도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하도 빠져갖고 건설업 합한 그 시가총액이 2.5%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혼자 20%인데 비해서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불균형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는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서 뭐 어떻게 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불균형 관계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찾는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인데 비해서 그 업종의 시가총액 전체 합친 게 2.5%밖에 안 되는 것은 굉장한 불균형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불균형 관계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볼지라도 건설업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키 맞추기라는 거죠. 현재 불균형에서 갭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 살펴봤더니 건설업종이 있고 그 와중에서도 대형 건설주인 GS건설 같은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거의 하반기까지 저희가 다 다뤘네요. 하반기 전략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FWS 투자자문 박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